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현산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이 공익신고자 이모 씨인데 왜 은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의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이 원인입니다. 예. 이 공익신고자는 은수미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예.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은수미 시장의 비리를 공익신고했거든요. 예. 그러자 그 성남시의 공보비서관은 이 공익신고자가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그리고 업무가 원래 민원 상담과 경호인데 사찰과 녹취를 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고 예.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 인사 담당자는 이 공익신고자를 예. 겨냥해서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걸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밝힙니다. 그리고 이 공익신고자의 경력증명서에는 그동안 담당했던 대외 협력 업무는 빠지고 경호, 민원 상담 이런 것만 기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가 성남시, 은수미 전 시장 예. 그리고 그 인사 담당자 등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 2, 3심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 국회의원이 그 전직 보좌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참고가 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 손해배상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은수미 전 시장 등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법적인 책임으로서 위자료가 산정일 됨에 있어서는 법원이 그런 직권 재량의 영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겠고요. 예. 가해자가 가한 피해의 정도라든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그 정도 그리고 가해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이었는지 그 횟수라든가 정도 그 심각성 그리고 전파의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처럼 총액이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산정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은수미 전 시장과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해자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네. 그런 피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된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그 전파 가능성도 아마 심각하게 본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파가 되었다는 점, 불특정 다수가 이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도 아마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한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은수미 전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이었잖아요. 사면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은수미 전 시장은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요. 예. 사면 당시에도 뇌물사범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 전 시장은 재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였는데 당시 인정된 범죄 사실을 보면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중에 그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18년 10월에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나에게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납품계약 체결 그리고 경찰관들의 지인들에 대한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또 자신의 그 정책 보좌관으로부터도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뇌물로 받은 혐의 이런 것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만 아시다시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의 직인이 지킨 공문에 사적 문구가 삽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연인 간의 대우로 추정되는 문구가 삽입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래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발생을 예. 했는데요. 충북도 차원에서 도지사의 직인까지 찍혀 있는 공문서가 도내에 있는 11개 시군에 배포된 사정이
밝혀졌습니다. 예.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이러한 글들이 올라왔어요. 뭐 공문서 대참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들이 쭉 올라왔고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충북도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굉장히 사적인 내용입니다. 부침 문서가 있고요. 부침 끝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쪽에 6줄 가량이 되는 사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연인들 간의 문구가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황당한 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받아보신 분들은 또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지 또 짐작이 뭐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참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뭐 오빠로 시작해서 많이 힘든 애로 끝나는 뭐 6줄짜리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공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일단 충청북도 해명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문을 작성한 공무원이 개인 메신저에 특정한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 복사해둔 내용이 네. 공문서에 우연하게 이제 붙여넣기가 되었는데 이 공무원이 사용한 프로그램은 MS 워드였고 그 화면상에서는 하얀색 글씨였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아마 결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문을 받은 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어봤더니 예. 글씨가 검은색으로 나타나서 이 내용이 보였다는 것이죠. 일종의 해프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